안녕하세요, 오렌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의 주기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유효액전화에서 배웠던 것과 같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는지부터 우리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원자 반지름이란 무엇이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소위 원자 반지름은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냐면요.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수소 분자 같은 경우입니다. 이 그림도 나와 있지만 수소 분자 같은 경우는 원자핵과 원자핵이 있고요. 그 사이에 전자 두 개가 공유되면서 공유 결합을 하고 있죠. 요렇게 그래서 겹치는 구간이 나오게 돼요. 이 겹치는 구간까지 고려를 해서요. 수소의 원자핵과 수소의 원자핵 사이에 어떤 거리를 2분의 1로 나눴을 때를 우리가 요걸 원자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유효액전화와 전자껍질이에요. 사실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요인이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그 경향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단원이 정확하게 문제가 풀릴 겁니다. 자, 유효액전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기로 했죠?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우리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유효액전화. 그래서 유효액전화가 증가하면요. 즉 플러스가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기게 될 거예요. 전자가 강하게 끌어당겨진다는 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가 좁혀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의 반지름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게 됩니다. 하나 기억해 두세요. 유효액전화가 증가하면 원자 반지름은 감소한다. 이렇게. 자, 두 번째 요인입니다.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우리 앞서 유효액전화 때 설명을 했듯이 중간에 핵이 있고요. 그 주변에 전자 껍질이 존재하고 이 전자 껍질이 만약에 늘어나서 증가하는 순간 유효액전화 역시 증가하게 되지만 하나만 넘어갔을 때는 껍질의 증가 요인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자가 이런 식으로 배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트륨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 뿅 더 생기죠. 그럼 어떻게 되냐? 갑자기 원자과 전자 가장 바깥에서 반응성을 가지는 전자의 거리가 현격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의 반지름은 어떻게 한다?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자 껍질이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은 증가하게 됩니다. 가장 바깥에 전자 껍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유효액전화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원자 반지름은 주기율표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같은 쪽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볼게요. 같은 쪽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즉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껍질 수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증가하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될 게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 두 가지 경향성이 다 들어가요. 전자 껍질 수도 증가를 하고요. 사실 유효액전화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이 중에서는 누가 영향력이 더 크다? 이번엔 전자 껍질 수에 대한 영향이 더 큰 거예요. 전자 껍질이 커지는 것에 의해서 전자 간의 거리가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원자과 전자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뭐에서? 핵에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원자 반지름의 증가값이 유효액전화 증가로 인한 원자 반지름 감소보다 영향력이 더 큰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된다? 같은 족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크기는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같은 족이면 우리가 이렇게 세로줄을 봐야 되겠죠. 세로줄을 보시면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2주기보다 3주기, 즉 파란색에서 주황색 줄로 갈수록 크기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이 더 크잖아요? 이번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같은 주기는요, 어떤 식이냐? 전자 껍질은 같아요. 그죠? 전자 껍질은 서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원자 번호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효핵전하는 커지고요. 껍질 수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누가 영향력이 더 클까요? 그렇습니다. 유효핵전화 증가로 인해서 원자 번지름이 감소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빈칸을 채워보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증가하고요. 그로 인해서 원자 번지름이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아까 봤던 그래프상에서 볼 수 있는데요. 같은 주기, 즉 2주기를 한번 봐볼게요.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소폭 감소하는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는 3주기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왔던 표로 돌아가서 원자 반지름은 어떤 경향성을 가지느냐? 주기율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하고요. 원자 번호 증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유효핵전화가 증가해서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합니다. 반면에 같은 족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 껍질의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됩니까? 커진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원자 반지름은 어느 쪽으로 갈수록 커집니까? 바로 요렇게 갈수록 크기는 더 커지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방향성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온 반지름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원자에서 이온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자에서 만약에 양이온이 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나트륨을 들 수 있죠.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잃어서 휙휙 날아가서 Na+라는 일가 양이온을 형성하고요. 제일 대표적인 음이온의 사례는 염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염소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슉슉 들어가서 음이온이 됩니다. 일가 음이온이 되죠. 이온 반지름의 키포인트는 전자 껍질 수의 변화예요. 전자 껍질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양이온의 경우는 가장 바깥에 있는 세 번째 전자 껍질의 전자 하나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뭐가 됩니까? 일가 양이온이 되죠. 그럼 전자 껍질 수가 3개에서 몇 개로 줄어듭니까? 2개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온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양이온의 경우는요. 전자 껍질 수 감소로 인해서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의 반지름이 더 작게 나타납니다. 껍질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요. 자, 반면에 음이온을 보면요. 음이온은 최각에 있는 전자가 한 자리, 지금 염소 같은 경우는 한 자리 빼고 다 차 있죠. 거기에 전자가 추가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안 그래도 서로 반발력 때문에 죽겠어요. 서로 막 튕기고 이리저리 부딪히고 근데 전자가 하나 더 들어와요. 자, 그러면 전자끼리 뭐가 생길까요? 반발력이 생깁니다. 전자 간에 반발력이 생기는 거예요. 반발력이란 걸 서로를 밀어내게 되는 거죠. 밀어낸다는 건 공간을 더 어떻게 하려고 할 거예요?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가 되냐? 크기가 커집니다. 이걸 멋있게 얘기하면 뭐냐면 전자 간의 반발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유효핵전화가 어떻게 되나? 감소하게 됩니다. 왜요? 가려막기 효과가 생기잖아요. 가려막기 효과가 생겨버려가지고 유효핵전화가 줄어들어요. 여기 위에 써 있습니다. 음이온이 될 경우 전자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발력이 증가해서 유효핵전화가 감소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크기보다 반발력으로 인한 공간 확보로 인해 음이온의 반지름이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럼 기억해 두세요. 양이온은 크기가 작아지고요. 음이온은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는 전자값질의 감소, 하나는 유혈전화의 감소로 인해서요. 자,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면 여러분 프린트에 있는 그림을 보면 점선으로 표시된 게 이온의 반지름이에요. 특히 1족과 2족 같이 양이온이 되는 애들은요. 큰 원래 있는 크기보다 훨씬 더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음이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반발력으로 인해 커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기율표 상에서도 한번 양이온과 음이온의 크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같은 족에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프린트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 그림에다 필기해 두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게 되면 뭐가 증가했죠? 껍질 수가 증가했죠. 바로 이런 경향이죠. 이렇게 내려가면 나트륨으로 가면 전자껍질 3개, 리튬으로 가면 전자껍질 2개. 이런데 만약에 이온이 되었을 때는 리튬의 전자껍질은 1개로 줄어들고요. 나트륨의 전자껍질은 2개로 줄어듭니다. 밑에도 똑같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리튬보단 나트륨의 전자껍질의 개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여전히 전자껍질 수의 차이로 인해서 양이온의 크기는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양이온의 크기는 커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요거는 양이온과 음이온을 나눠서 봐야 해요. 자, 이번엔 같은 주기에서 보겠습니다. 같은 주기는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뭐랑 뭘 비교해야 되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을 나눠서 비교해야 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리튬은요, 가장 바깥에 있는 두 번째 전자껍질에 있는 전자를 버려서 양이온이 되기 때문에 전자껍질이 1개고요. 베릴륨 역시 1개입니다. 그런데 질소, 산소,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N3-, O2-, 플루오린 마이너스로 해서 그대로 전자껍질 2개의 전자를 받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자껍질이 2개예요. 이 경향은 밑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 일반적인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는 양이온과 음이온을 비교했을 때는 누가 크기가 클까요? 같은 주기에서는 당연히 음이온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단, 같은 주기에서라고 얘기를 했죠. 위아래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위아래로 비교할 때는 좀 변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주기에서는 같은 주기에 있는 음이온과 같은 주기에 있는 양이온에서는 음이온의 크기가 다소 크게 측정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기율표상에서 그렇게 대각선으로 비교 안 시키나요? 물론 비교시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교를 하냐? 바로 등전자 이온일 때를 비교를 시켜요. 여기서 등전자 이온이란 이온의 개수가 전자의 개수가 어떻다?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전자의 배치 파트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듯이 이온이 되는 이유는요,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안정한 전자 배치라고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누굽니까? 바로 18쪽의 비활성 기체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20번까지의 원소만 거의 다루기 때문에 누굴 기준으로 비교를 할 거냐? 산소, 플루오린, 그리고 2주기 비활성 기체인 네온, 그리고 나트륨 3주기의 마그네슘, 알루미늄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얘네들의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산소는요, 이가 음이온이 되기 좋아합니다. 비어있는 2곳의 전자를 마저 채워서 전자가 몇 개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되죠. 자,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1가 음이온이 됩니다. 여기 하나 빈자리를 채워서 역시 10개의 전자를 갖게 됩니다. 네온 같은 경우는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안정하기 때문에 반응하지도 않고 이온이 되지도 않아요.
나트륨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가 하나 있어요. 이걸 버림으로써 뭐가 됩니까? 일가 양이온이 됩니다. 역시 10개의 전자를 가집니다.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역시 바깥에 있는 전자 2개와 3개를 모두 버려 각각의 전자 배치가 10개가 되고요. 마그네슘은 2가 양이온, 알루미늄은 3가 양이온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온 대표적인 가수는 다 암기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전자의 수는 동일해요. 그리고 이온이 되면서 네온을 기준으로 앞, 뒤에 양이온과 음이온은요. 같은 전자 껍질의 수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10개가 채워지기 때문에 전부 다 2개, N은 2까지의 전자 껍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인이 뭐밖에 없느냐? 전자수도 동일해, 전자 간의 반발력도 동일하다는 거죠. 전자 껍질 수도 같아요. 그럼 변인은 뭐밖에 없느냐? 바로 유효핵전화밖에 없습니다. 유효핵전화는 뭐에 영향을 받았죠? 원자번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비교하냐? 원자번호가 크면 클수록 유효핵전화가 커질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이온의 반지름은 줄어들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누가 가장 많이 줄어들까요? 같은 전자의 수를 가지는 이온들 중에서는 가장 원자번호가 큰 것이 알루미늄에 해당을 합니다. 그 다음 마그네슘, 그 다음 나트륨, 그 다음 네온은 이온 아니니까 제끼고요. 그 다음 플로린, 그 다음 산소. 여기에 만약에 질소 3가 마이너스의 음이온을 넣는다면 질소 같은 경우는 7이기 때문에 가장 꼴등이 되겠죠. 그럼 이온 반지름의 경향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는 아이들의 양이온과 음이온의 등전자 이온 사이의 크기를 비교하면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 반지름이 작게 나타나고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이온 반지름이 크게 나타난다는 거. 여기에 요것까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지 않고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졌을 때도 한번 연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각각의 주기성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양이온과 음이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